활동 지원 등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집중관리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콜센터 129, 보건복지 포탈 복지로에 문의하시면 시군구청 담당자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집중관리병원은 어제 13개에서 2개가 해제가 돼서 현재 11개 기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중에서 평택성모병원과 동탄성심병원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확진자와 격리자 수가 없어져서 해제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집중관리병원은 1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서울병원 즉각 대응팀 조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대응이 추가 확산을 막는 가장 큰 핵심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에서는 강력한 여러 가지 즉각적인 대응 조치를 지금 현재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7번째 환자와 관련해서 삼성서울병원에 6월 2일에서 6월 10일 사이에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외래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보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서 건강보험공단 수신자 조회 시스템과 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에 제공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발열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기존 관리 대상 이외에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철저히 대응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중앙방역관리점검조사단, 이는 지금 삼성 서울병원 즉각대응팀에 가 있는 지원단입니다. 여기에서 5월 27일과 29일, 6월 2일과 6월 10일에 근무한 전 직원과 그리고 입원 외래 환자에 대해서도 증상 유무, 보호자의 동반 여부, 보호자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도록 저희들이 문자 서비스를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신고를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지금 안내를 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 확산이 제일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확진자가 발생한 경유 의료기관에 방문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꼭 확인하시고 국민 여러분들의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도 당부를 드립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내과계열 외래 진료 시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방문객 명단을 작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환자 정보에 대해서 권전욱 기획총괄 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는 어제보다 8명이 증가를 해서 162명, 사망자가 오전에 보도자료 배포 이후에 42번째 여자 54세 환자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사망이 20명이 되겠고 퇴원이 19명, 그래서 전체 123명의 환자분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전체적으로 절대 다수인 106명의 환자는 안정적인 상황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현재 전체 8명 중에 4명은 그 14번째 확진자와 함께 삼성 서울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노출된 그런 사례이고, 나머지 4건 중에 1명은 15번째 확진자와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서 노출이 됐고, 1명은 76번째 확진자가 강동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진료를 했던 응급실 의료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명은 17번째 확진자와 평택 굿모닝병원 같은 병동에 입원했던 환자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62번 환자가 되겠는데, 162번 환자는 역학조사를 일단은 현재까지 알려진 것으로는 이 부분도 그 삼성 서울병원의 의료진이 되겠습니다. 그 방사선 기사분인데 6월 11일에서 12일경 그 확진자가 영상 진단 장치를 촬영하는 중에 노출된 것으로 일단 현재로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관련해서 신규 사망자인 42번째 확진자 여성 54세는 기저질환으로는 기관지 확장증 그리고 고혈압이 있었고 지난 5월 25일 날 발병해서 투병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메르스가 감염되었을 때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고위험군을 특정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연령이 높아서 전체적으로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층 등 전체 사망자 현재까지 20건 중에서 일단 18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만성질환에는 암이나 심장, 폐, 신장의 질환이라든지 당뇨, 면역질환 등 각종 만성질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속 성명 발표해 주시고. 네, 첫 번째 질문. 네, KBS 최선중입니다. 세 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161번 확진자 같은 경우 17번과 같은 병동이라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알기로는 지금 14번에서 지금 전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17번이 새롭게 등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7번 환자의 그 동선이나 이분이 병원에 내원했을 때 어떤 질환으로 왔는지 그걸 좀 소상히 알 수 있을지 싶고요. 그다음에 159번째 환자 같은 경우는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병실이라고 그랬는데, 그동안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같은 경우는 응급실이냐, 아니면 10층 병동이냐, 아니면 중환자실이냐, 이 세 가지가 노출 공간이었는데, 이 셋 중에서 특정할 수 있는지 여쭙고요. 그 마지막으로는 그 잠복기 관련한 건데요. 지금 서류상으로 볼 때는 잠복기가 지나서 확진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말씀이 객담을 채취하는 과정이나 검사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될 수 있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잠복기를 늘려잡기는 근거가 부약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건지, 이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하신 161번과 관련해서는 17번 확진자와 5월 27일에 굿모닝 병원에서 같은 병동에 입원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17번 확진자는 지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던 환자의 아들이고 매일 병문안을 했습니다. 5월 22일에 반려를 해서 5월 22일과 6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외래를 내원을 했고 5월 27일 날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으로 평택 굿모닝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선으로 볼 때 같은 병동에 입원을 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양성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9번의 환자와 관련해서는 5월 28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에 15번 확진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15번 확진자는 그 평택 성모병원에 입원했던 어머니를 병문안을 5월 15일부터 21일 사이에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초발 환자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이고 한림대 동탄 성심병원으로 전원된 것이 5월 27일이고 이후 10층 병동에 입원을 해 있었는데 그 병동과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가 159번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복기와 관련해서는 거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확진일보다는 증상 발현일이 중요한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155번 사례의 경우는 이미 이제 5월 26일부터 5월 29일 사이에 14번 확진자랑 동일 시간에 응급실에 내원했고 다 유사합니다. 처음으로 증상이 나타난 시기가 일단은 6월 4일 날 상기도 감염 증세가 있었고 발열로 하더라도 6월 9일 날 발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잠복기 14일을 잡더라도 비록 거의 막바지이긴 하나 증상이 나타난 시기는 상당히 빨랐는데 그럼 왜 이렇게 지연됐느냐? 6월 9일 날 발열이 난 후에는 사실은 당시 PCR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다가 6월 12일 날 재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의뢰하는데 그 약간 지연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6월 12일 이후에. 그래서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156번의 경우에도 처음으로 발열이 난 것은 6월 2일 날인데 열감은 하루 전인 6월 1일부터 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